매년 이때쯤이면 스미싱 문자, 그러니까 문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타이거입니다. 최근 문자 사기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들, 지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명절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미싱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스미싱이라는 것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받은 문자 메시지 안에 악성 앱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누르게 된다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전화 통화를 유도해서 내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전자상거래 사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이 중에서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 건, 전체 65%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서 나의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배송할 경우에 이때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는 스미싱 문자를 다량으로 유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느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사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석에 대한 명절 인사를 받으실 텐데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밑에 교묘하게 인터넷 주소를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글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주소를 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상품권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휴대폰이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휴대폰이 아니다. 이미 사기꾼들이 내 휴대폰을 뒤지면서 각종 개인정보를 탈취해 나가거나 내 금융정보까지 탈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택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물건을 주문했을 때 어떻게 오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궁금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갑자기 문자가 왔다. 이럴 때는 내가 주문한 물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 만약 인터넷 주소 URL이 있다면 이것은 사기 문자다, 스미싱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로켓 배송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주소가 다르다, 도로명이 불일치하다 이런 내용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다 라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주소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스미싱에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물건을 주문한 것이 있다면 이미 내가 설치한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날아오는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나 문자는 바로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약 주문한 상품 8월 12일 도착 예정, 주소지를 재확인해 달라. 아마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스미싱이다 라고 느낄 텐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반송 처리라는 내용으로도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재 중이어서 반송 처리되었으니까 상세 내용은 여기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확인해라. 이때 만약 내가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반송 처리되었다 착각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송장 번호를 떡하니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서 부재 중이어서 받지 못한 물품 확인해 달라라는 수법도 있고요. 택배 배송 중에 수령지를 선택해 달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택배를 배송 중에 있는데 현관에 둘까요? 경비실에 둘까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받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수령할 건지를 선택해 달라라는 내용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무의식적으로 현관 앞에 두고 가라 라는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URL을 눌러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달과 관련된 주소를 재확인해달라는 수법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만약 이런 수법으로 나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면 무조건 이때는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금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도 많습니다. 은행을 사칭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정부 부처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최저금리를 이용한 대출 상담을 이용한 사기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정부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마치 정부의 기관이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대출 이런 데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광고가 적혀 있다면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스미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사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사칭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고지서도 있고요. 건강검진 예약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검찰청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혹시 만약 내가 어떤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라면 이때 나도 모르게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이런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면 갑자기 놀라서 인터넷 주소를 누르고 마는 경우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여기에도 인터넷 주소를 함께 첨부하면서 스미싱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헷갈리는 지인 사칭 문자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엄마 딸인데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 문자 이제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바로 스미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유행을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스미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부고장이나 결혼식 초대장, 돌잔치 초대장 이런 것들은 정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고나 각종 초대장에 인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보냈지, 누가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누른다는 겁니다. 의외로 지인 사칭을 하는 이런 각종 부고나 초대장에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해, 문자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택배를 조회하거나 명절 인사나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을 증정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인 사칭 문자에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가 있다면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한다면 내가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앱을 깔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휴대폰에 나와 있는 주소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직접 들어가셔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받는 순간 스미싱에 당하면서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항상 업데이트 하시고요.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백신 프로그램 시티즌 코난 같은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스미싱을 거의 당하는 상황에 왔다. 이때는 본인 인증을 해달라 또는 신분증, 개인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이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가 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화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그리고 돈을 요구할 때, 앱 설치를 요구했을 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직접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응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이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나도 모르게 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 휴대전화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각종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요. mSafer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다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휴대전화가 내 이름으로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